사람은 떠나도 이름은 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은 기억 속에서도 버려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잊혀진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에 나타난 낯선 노인. 그는 이 집안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날 아침 회색 하늘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고 장만수 회장 영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 조문객들의 발자국이 무겁게 쌓여갔다. 향 냄새, 국화향, 카페 위를 밟는 구두 소리.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완벽했다. 이곳은 누군가의 이별이라기보다 하나의 행사처럼 보였다. 장례식장 중앙에는 장만수 회장의 사진이 있었다. 오래된 정장 차림, 미소 속에 권위와 외로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유진, 고인의 며느리이자 지금은 가문의 실질적 대표였다. 유진은 조문객들에게 꾸준히 고개를 숙였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얼굴엔 감정이 없었다. 슬픔조차도 체계적으로 통제된 느낌이었다. 한쪽 구석, 젊은 남자가 향을 올렸다. 그는 유진의 아들, 정우진이었다. 이제 막 26살이 된 청년. 장례식장 벽에 걸린 고 장만수 회장이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할아버지보다 회사로 더 익숙했다. 그날 오후 조문 행렬이 잠시 끊기고 정적이 흘렀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다른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빛은 묘하게 단단했다. 그는 향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 공간을 이미 수십 번 와본 사람처럼 익숙한 걸음이었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비서에게 속삭였다. 저분 초청 명단에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그냥 두세요. 노인은 향을 꽂고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했다. 첫 번째 절은 무겁고 두 번째 절은 길었다. 세 번째 절에서 그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 향 위로 떨어졌다. 유진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가족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 노인이 대신하고 있는 듯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에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난 내 아버지의 삼촌이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노인을 바라봤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미 사망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형님, 너무 늦었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장 안에는 향 냄새와 함께 묵직한 진실의 그림자가 퍼지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새벽 2시 장례식장 내부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한유진은 홀로 조용히 그곳을 다시 찾았다. 남들은 슬픔을 마무리했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향로 앞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만호에게 글씨는 익숙했다. 장만수 회장이 생전에 늘 쓰던 붓글씨였다. 유진은 봉투를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누구의 이름이지?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 편지 내 겁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어제의 그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회색 코트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당신, 왜 자꾸 나타나는 거죠? 이건 형님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노인은 봉투를 열고 천천히 종이를 꺼냈다. 오래된 붓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만호야, 내가 살아있다면 이 편지를 볼 것이다. 내가 너를 내쫓은 이유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나는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가든 결국 한 뿌리이니 언젠가 돌아오면 내 아들에게 전해다오. 우리 집안의 이름은 마음으로 이어가야 한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역시 형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유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당신은 진짜 그래, 나는 장만수의 동생 장만호라고 하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 계셨죠? 숨은 게 아니요. 잊혀진 거지.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부르셨소. 하지만 내가 늦었지. 이제 와서라도 그 이름을 바로 세우려는 것뿐이요.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 편지에 적힌 진짜 주인이란 누구죠? 노인은 웃었다. 그건 당신 아들 우진이요.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결통이 증명하리다. 노인의 목소리가 묘하게 울렸다. 이제 숨겨진 이름을 세상에 돌려줘야지요. 며칠 뒤 한유진은 회사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법무팀과 재단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장만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이제 살아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법무팀장이 답했다. 만약 신분이 진짜라면 상속 관련해 일부 권리가 생깁니다. 유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럼 우린 준비해야겠네요.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어쩐지 마음속 불안을 더 키웠다. 그날 밤 매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unknowledgy.kr 제목 그 피가 어디서 왔는지 보십시오. 메일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젊은 장만수 회장, 그의 동생 장만호, 그리고 가운데에 어린 남자아이 하나. 파일명은 1999.tp.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다. 정우진, 자신의 아들과 똑같았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설마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노인이 서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거실로 들어온 노인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의 눈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이 집 옛날 형님 댁이랑 참 비슷하군.
그만 돌려 말하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우진이는 내 피를 이은 아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죠? 형님은 자신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문서로만 남겼지. 하지만 피는 속일 수가 없소. 내 혈통이 형님의 가문으로 이어졌고,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이요. 유진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탐욕이 아니라 진실을 되찾으려는 거요. 며칠 뒤 재단 이사회 긴급 회의, 언론까지 참석했다. 유원장 진위 논란이라는 자막이 뉴스를 장식했다. 단상 위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내 이름은 장만호요. 20년 전 이 회사를 세운 장만수 회장의 동생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당신은 이미 사망하신 걸로. 문서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요. 그는 한지 봉투를 꺼냈다. 이건 형님이 남긴 편지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피로 이어진 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킨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을 지킨 이가 바로 내 손자이자 형님의 진짜 후계자인 정우진 군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젊은 청년에게 쏠렸다. 우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유진은 그 옆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피할 수 없겠구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장내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탐욕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그 말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가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며칠 뒤 재단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 정우진 대표 취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단상 위 젊은 청년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피로 이어진 가문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인은 한켠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의 눈에는 형 장만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행사가 끝난 뒤 유진이 다가와 노인의 앞에 섰다. 이제 알겠어요. 가문이란 게 피보다 마음이었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도 그거였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을 함께 둘렀다.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 냄새 참 그립네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집 냄새지. 창문 밖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햇살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유산보다 중요한 건 결국 누가 내 곁에 남았는가 아닐까요? 당신이라면 피를 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